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4장의 17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이프, 필터, 리디렉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파이프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인데요. 이 문자가 파이프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엔터키 위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는 키보드 키입니다. 그래서 얘를 파이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s-l/etc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명령어가 화면에 쭉 나오고 끝나잖아요. 근데 파이프하고 모어 하면요. 이 결과가 모어라는 걸로 넘어가요. 근데 모어는 화면만 끊어가지고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 결과가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단위로 끊어져서 보인다.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쓰면 이 결과가 일로 쭉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터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걸러주는 명령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랩이라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그랩 하면은 ps-ef 파이프 하고요. 그랩이라는 필터 명령어를 넘기면은 이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배쉬가 들어가는 글자만 보인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작동되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죠. 프로그램들을 목록을 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배쉬가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만 골라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ps-ef 파이프 그래프하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쓰는 거고요. 그 외에 필터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주 쓰지는 않고요. 아까 그랩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리디렉션 같은 경우는 표준 입출력 방향을 바꿔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s-l 하면요. 이 결과가 화면으로 보이죠. 화면으로 보이고 끝나는데 이 결과를 제가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ls-l하고 이 파이프군요. 죄송합니다. 리디렉션이군요. 하면은 얘가 결과가 화면이 모니터가 아니라 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종 써요. 결과를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 ls-l하고 리디렉션 파일명 이게 제일 많이 쓰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프로세스와 데모지라는 용어 나는데요. 자, 프로세스의 정의 먼저 볼까요? 프로세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실행 코드가 메모리에 로딩돼서 활성화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edit이란 명령어 있죠? 걔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gedit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걔가 화면에 뜨죠. 걔가 이제 메모리로 로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로딩돼서 활성화되죠. 그게 바로 프로세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죠. 웹브라우저도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근데 걔를 우리가 실행하면은 걔가 메모리로 로딩돼서 화면에 떠요. 그래서 웹서핑이 가능하죠. 걔가 바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로 나눌 수 있어요. 간단해요. 포그라운드는 실행해서 눈에 보이는 게 포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응용 프로그램은 다 포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백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고 뒤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백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서버 데몬 실제 우리가 쓸 게 이것들인데 많은 서버 데몬들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서버 데몬은 백그라운드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서비스하는 기능들은 눈에 막 보이는 게 아니라 화면, 그러니까 뒤에서 실행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 바로 서버 데몬들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프로세스 번호가 있는데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는 할당된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그게 프로세스 번호고, 작업 번호는 백그라운드한테 매기는 작업 순차 번호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기는데 걔가 작업 번호고 프로세스 번호는 막 임의로 매겨져요. 임의로 매겨져서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ps란 명령으로 대개 확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부모 프로세스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자식 프로세스가 필요 없어서 자꾸 얘를 없애고 싶어요. 그 용어를 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킬해도 얘가 안 죽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이유가 부모가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얘를 없애고 싶으면은 이 부모 프로세스를 킬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킬하면 얘가 딸리는 자식들이 다 죽어요. 약간 죽는 편이 그렇고 다 종료가 됩니다. 근데 용어는 킬을 쓰고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gedit 같은 거 어때요? 파이어폭스 어때요? 얘네들이 자식인데 얘네의 부모가 X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X 윈도우 화면이 있어야 당연히 그 밑에 파이어폭스나 Gedit 이런 것들이 실행되죠. 그러면 파이어폭스나 Gedit을 따로따로 킬해도 되는데 X 윈도우 자체를 킬하면 어때요? 그럼 얘네가 따라서 딱 다 없어지겠죠? 그 의미가 부모와 자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된 명령어는 꼭 알아야 될 거는 PS와 킬이에요. PS는 프로세스 목록들, 현재 작동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명령어고요. 킬은 이 프로세스를 죽이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 정도는 ps-ef 파이프 그랩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작동을 확인하기 원하는 프로세스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는 키라는 거는 킬하고 -9 이게 제일 강력한 건데 거의 -9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 -9 프로세스 번호 여기서 확인한 프로세스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번호를 주면은 얘가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자, PS 트리라는 것은 그냥 현재 부모 자식의 관계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데 약간 멋있게는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쓰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세스 연습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 가상머신에서 살펴볼게요. 이제 터미널 하나 열고요.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한 ye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냥 y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군요. yes하고 엔터 치면 그냥 y가 쭉 나와요. 컨트롤 C 누를게요. 다시 컨트롤 C 누르면 정지하는 거예요. 다시 yes하고 얘를 dv 밑에 null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사실 블랙홀 같은 거예요. y가 계속 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의미 있는 명령은 아니고요.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계속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얘를 죽이고 싶어요. 얘가 지금 눈에 보이죠? 지금 여기 멈춰 있으니까 얘를 킬하고 싶으면은 터미널을 하나 더 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터미널 더 열어서 하나 더 열어서요. 여기 내려서 볼게요. 여기다 좀 프로세스를 확인해 볼게요. 제가 ps-ef 파이프 그래프하고 yes 하면은 yes와 관련된 게 보이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은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여기 yes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얘가 바로 yes의 프로세스 번호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를 거예요. 당연히 실행할 때마다 얘는 달라지니까 다르고 얘의 부모 번호예요. 그러면 일단 얘는 프로세스 번호만 죽여도 될 거거든요. 앞에 그래서 킬로 적을게요. 킬 -9 6하나 77 하면 어때요? 6117이네요. 다시 킬 -9 6117 하면 얘가 바로 죽었으면 됐죠. 종료가 바로 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바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그라운드를요 백그라운드로 넘기는 법을 살펴볼게요. 자, 다시 클리어하고요. 다시 yes 해볼게요. yes 하고 하면 얘가 지금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화면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으니까 얘가 포그라운드예요. 눈앞에 하는 거. 얘를 백그라운드로 보내는 방법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Z 누르면 얘가 정지되면서 현재 잠깐 정지가 된 상태예요. 그럼 얘를 계속 실행하고 싶어요. 실행하면은 얘를 지금 백그라운드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BG, 백그라운드 역자가 BG거든요. BG하고 엔터 치면 얘가 지금 계속 실행이 됐어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고 뒤에서 지금 계속 yes 널에서 Y를 계속 널에다가 넣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들 작업이 뭐인지 보는 명령어가 아까 뭐죠? 잡 S죠. 그럼 현재 백그라운드 얘가 실행 중인 거 확인이 되죠. 그럼 얘를 다시 포그라운드로 바꿔오시면은 FG하고 작업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1번이죠. 1번 하면 다시 포그라운드로 얘가 다시 나왔죠. 다시 포그라운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끝나려면요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컨트롤 C 누르면 얘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춤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잡 보면 없죠. 실제 얘는 완전히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제가 Gedit 해볼게요. Gedit 하면 지금 Gedit 에디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명령어는 여기 지금 얘가 지금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그라운드로 실행이 돼서 이 터미널을 못 써요. 이게 Gedit 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있잖아요. 얘를 실행하되 별개니까 얘를 실행하되 얘는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닫고 gedit 명령어의 뒤에 ampersand 키보드 7에 있는 거죠. 키보드 7에 있는 ampersand를 누르면은 얘가 백그라운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볼게요. 어때요? 얘도 지금 터미널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백그라운드로 얘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럴 때는
X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뒤에 앰퍼센트를 많이 붙여서 실행하면 이 터미널 계속 쓰면서 얘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우리 서비스와 소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이번 수업 마칠게요. 자, 서비스는요, 시스템과 독자적으로 구동되어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책 후반부에서 많이 배울 웹 서버, DB 서버, FTP 서버 이런 게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은 뭐냐면 백그라운드였죠. 우리 백그라운드고 말 그대로 외부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웹 서버는 웹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웹을 요청하면은 그 웹 기능을 그러니까 대개는 HTML 파일이겠죠. 그 파일들을 서비스로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서버들은 다 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작동하고 멈추는 것은 되게 시스템.ctl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시스템.ctl 스타트 스톱인데요. 스타트 스톱보다는 그냥 리스타트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얘는 스톱한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해주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많이 쓸 게 시스템.ctl 리스타트 서비스 이러면 서비스가 중지됐다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쓸 명령어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 스크립트는 lib, systemd, 시스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실행할 때마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설정 내용이 이 밑에 있고 그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사용했던 크론 있죠. 크론 서비스도 크론.서비스로 여기 이 폴더 밑에 지금 말씀드린 이 폴더 밑에 존재합니다. 이거 열어보면 내용이 스크립트가 써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는 부팅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컴퓨터를 웹서버로 만들면은 컴퓨터 껐다 킬 때마다 자동으로 웹서버가 실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system.ctl 요 명령으로 드리면은 현재 enable, disable 나오죠. 그래서 사용할 건지 사용 안 할 건지 그 내용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설정 확인은 가능한데 이걸 대개 볼 일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 하나씩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서비스와 약간 상대적인 용어 소켓이 있는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상 가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웹서버가 항상 가동이 되어 있어서 누가 웹서버 요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을 하는데 가끔 쓰는 경우에는요, 항상 가동되어 있어봤자 가끔 쓰니까 약간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가끔 쓰는 경우는 소켓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소켓은 필요할 때마다 잠깐 구동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책 후반부에 텔넷 서버를 구축할 건데 텔넷 서버는 사실은 외부에서 접속해서 쓰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자주 안 써요, 얘는 사실은. 자주 안 쓰거나 잠깐 접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텔넷 서버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해놓으면 약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잠깐 쓰는데 항상 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소켓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접속할 때마다 실행이 바로 되거든요. 바로바로. 그래서 실행되고 접속이 끊기면 실행이 다시 끝나고 이렇게 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소켓인데 여러분이 실제 서비스와 소켓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까지는 별로 없으세요.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이라서 일단 개념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고 소켓은 etc 밑에 시스템 밑에 확장명이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 게 소켓으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역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나오면은 이건 서비스다, 이건 소켓이다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